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초등임용 25개년 기출분석 원포인트 강의, 오늘은 체육의 가장 마지막 영역인 강론의 표현 영역입니다. 표현 영역은 사실 두 번밖에 출제가 된 적이 없는데 운이 좋게도 그 두 번 다 모두 이 주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바로 표현 요소입니다. 움직임 표현 요소라고도 2025학년도에서는 출제되기도 했는데 이것이 두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움직임 언어와 그다음에 표현 요소를 각각 정리를 할 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었는데 표현 영역은 아무래도 운동 영역에 버금가게 양이 많지만 그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졌어서 그동안 조금 소홀하게 보는 경우도 많은데 강강술래랑 탈춤 그리고 구스타프 스콜과 마임에서도 당연히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움직임 언어는 크게 비이동 움직임, 이동 움직임, 조작 움직임이 있는데 비이동 움직임은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이동 움직임은 정말 움직이면서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조작 움직임은 기구를 가지고 또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표현 요소라는 표현은 17학년도에 사용이 되었고 움직임 표현 요소는 25학년도에 사용이 되었었는데 둘 다 같은 의미라는 걸 우선 먼저 알고 계셔야 되겠고 신체, 공간, 노력, 관계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는 정말 신체 일부분을 활용하는 것이고 공간은 공간의 높이, 방향, 경로, 크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고 노력은 속도, 무게 이런 것들을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관계는 사물과 사물과의 관계, 사물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강강술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청어 엮기, 청어 풀이, 덕석 몰이, 덕석 풀기, 대문 열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동작으로 행했을 땐 굉장히 쉬울 수 있는 게 막상 동작을 서술하려고 하면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지금부터 보여드릴 페이지 그 이후 부분이 제대로 출제된 적은 그 클락 와이스 17학년도에 클락 와이스 말고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중간에 어떤 동작 부분을 빈칸을 두고 채우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잘못된 동작 부분에 대해서 고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탈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강강술래보다 탈춤이 조금 더 물어볼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동작 같은 경우도 조금 독특한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스타프 스콜부터는 이제 대형과 그 다음에 커플을 가리키는 용어 그리고 스키핑 스텝 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크로스홀드 포지션으로 제자리에서 돌기,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방향, 즉 클락 와이스를 가리키겠죠. 이렇게 스텝, 포지션, 대형, 커플을 가리키는 용어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용어뿐만 아니라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동작의 순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구스타프 스콜의 기본 자세, 오픈 포지션, 크로스홀드 포지션, 그 다음에 스키핑 스텝이 한 번 더 정리가 돼서 지도서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용어와 그것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스텝과 그 다음에 포지션 부분이 나오는데요. 먼저 그레이프 바인 스텝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시계 방향으로 런닝 스텝, 그 다음에 호핑 스텝, 호포인트 이런 부분들 독특한 용어인 만큼 꼭 용어와 그 의미 알아두시면 좋겠고 마임의 기본 자세인 W 포지션, 그레이프 바인 스텝, 러닝 스텝, 호핑 스텝, 토포인트 이런 용어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 줄 정도 서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5개년 기출 속에서 출제 패턴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안타깝게도 표현 영역은 작년에 출간된 기출 분석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7학년도에 한 번밖에 출제가 되지 않아서 라이브 클래스에 있는 보충 강의에만 17학년도 문제를 올려놓았었거든요. 근데 25학년도에 표현 영역이 출제가 되면서 이제 이 강의를 촬영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기출 분석집 형태에 맞게 17학년도와 25학년도 둘 다 이번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카페에 바로가기 링크에서 무료로 모두 다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해요. 거창하지만 최초 공개라고 하겠습니다. 체육 강론의 표현 영역의 기출 분석집은 최초 공개네요. 네, 표현 요소는 이제 인사이트부터 다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움직임 언어와 표현 요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표현 영역뿐만 아니라 스포츠 영역의 신찰동 예시표에서도 등장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움직임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용어 쓰는 게 17학년도에 1회, 그 다음에 표현 요소 또는 움직임 표현 요소는 17과 25학년도에 2회 출제가 되었었어요. 요소와 신찰동 예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17학년도에서는 신찰동 예시를 보고 해당하는 표현 요소를 떠올렸다면 25학년도에서는 주어진 표현 요소를 보고 해당하는 신찰동 예시를 직접 구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양방향 사고가 모두 능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임 언어 또 마찬가지로 표현 요소와 체계가 비슷하잖아요.
있잖아요. 크게 이제 어떤 상위의 주제가 있고 하위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 체계가 비슷한 그런 위계에 있는 움직임 언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임 언어의 요소와 그다음에 그에 따른 신체 활동 예시를 양방향 사고가 능통하도록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뭐 표현 영역에서만 물을 수 있는 이런 클락 와이즈와 같은 표현의 의미를 서술하거나 또 본질적으로 표현 요소의 중요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죠. 한 번 더 출제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움직임 언어에 해당하는 신체활동 예시를 구성하게 하거나 혹은 신체활동 예시에 해당하는 움직임 언어 용어를 적게 할 수가 있겠고 또는 각 움직임 언어 또는 표현 요소를 비교해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무용에서 기본 대형, 원형, 열형, 방형, 기본 방향 LOD, 반 LOD, 클락와이즈, 카운터 클락와이즈, 기본 자세, 오픈 포지션, 크로스홀드 포지션 등등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구스타프 스콜과 마임에서도 정리를 했었죠. 그렇게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무용과 이런 기본적인 특별한 표현들을 연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클락 와이즈밖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출제되지 않은 것에 의미를 보고 용어로 쓰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용어를 보고 의미를 서술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구스타프 스콜이 좀 물어볼 게 많아서 꼼꼼하게 용어와 함께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무용도 지역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용어를 물을 수도 있고 구체적인 동작 방법, 신체 부위를 포함해 서술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니클링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하진 않았는데 거기서는 호핑, 점핑 스텝 사용하고 구스타프 스콜은 스키핑 스텝 사용하고 마임은 그레이프 바인 스텝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각 스텝의 용어를 쓰게 하거나 비교해서 서술하는 문제에 출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7학년도부터 먼저 보시면 굉장히 쉬웠는데 이때는 이제 움직임 언어인 이동 움직임, 비동 움직임, 그 다음 뭡니까? 당연히 조작 움직임이겠죠. 그리고 표현 요소, 신체 공간 노력 관계 중에서 디귿과 리을의 차이점을 그걸 활용해 쓰라 했는데 속어는 물체니까 물건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관계가 되겠고 무릎을 가볍게 칠한 부분에서 무게가 드러나서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티케이크 폴카라는 게 나오긴 했지만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클락 와이즈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여기다 쓰라고 했는데 즉 시계 방향으로 돈다 라고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도서를 보다 보니까 저도 그동안은 이것들을 표현 요소로만 알고 있었는데 25학년도에서는 움직임 표현 요소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물어봤죠. 근데 지도서를 정리하다 보니 심지어 움직임 요소라고 정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구나 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25학년도 곧바로 이어지는 문제와 학습을 하면 좋은데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고의 방향이 거꾸로였다는 거예요. 17학년도에서는 예시를 보고 어떤 요소냐 물었다면 25학년도에서는 요소를 주고 신체활동을 직접 구성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움직임 언어도 마찬가지로 움직임 언어를 보고 신체활동 예시 를 쓸 수 있어야 되겠지만 반대로 신체활동 예시를 보고 움직임 언어의 용어를 쓸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을 하나 물었었어요. 왜 주제 표현에서 움직임 표현 요소, 즉 신체 공간 노력 관계가 중요하냐라는 것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풍부하게, 다채롭게 주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 올해 나온 지도서에서도 같은 동작도 움직임 요소를 달리해서 표현하면 좀 더 다양한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더 다양하게 주제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다 정답 처리가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움직임 표현 요소를 사용해서 계절의 모습을 친구들과 협력하여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걸 바탕으로 평가 관점을 쓰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기 보시면 협력이라는 부분이 가치 태도 측면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접 표현을 한다는 것은 과정 기능 을 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로 쪼개면 되겠습니다. 협력을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움직임 표현 요소 활용해서 표현했느냐 두 가지 나누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치 태도 측면과 과정 기능 측면으로 나누어서 평가 관점 작성하면 되었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신체 공간 노력 그리고 관계까지 나 지문에서 각각 예시 활동이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두 가지를 섞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말 그대로 두 가지를 섞어서 공간과 관계 부분을 섞어서 표현을 해봤는데 이것도 허용될 수 있는 유사 답안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답을 작성하기는 쉬운데 채점하는 사람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는 아까 이제 17학년도 6번, 2번이랑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내용 그대로 담고 있고 다시 말해서 양방향 사고 모두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7학년도의 문제가 표현 영역의 강론에만 주목했다면 25학년도에서는 특히 그 아까 평가 관점 같이 소위 말하는 비벼 쓰는 그런 문제가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이제 체육과의 출제 방향이 꼭 어떤 내용을 알아야만 쓸 수 있는 거에서 나아가 비벼 쓰는 것도 함께 추가가 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상식선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 쓸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사고를 하면서 접근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같은 기출분석집 자료는 책에 없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카페 링크에서만 다운 가능하시니까 꼭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함께 풀면 좋은 인구 원포인트 모의고사 문항으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리패키지 1부의 2회에 10번에 2번과 3번 총 2점 두 문항 출제했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음악, 미술, 체육까지 한번 달려보았는데 다음 과목은 이제 실과입니다. 실과, 교육과정부터 볼 텐데요. 교육과정 1위 주제 무엇일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